쓰리고 질환 약에 대한 오해와 진실로 한번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당뇨병 약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에요.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 많죠. 당뇨약 먹으면 누구나 소화 안 되고 식욕이 떨어진다. 임 교수님 OX판 들어주세요. 네. 네. 아니다. X X입니다. 아니다. 예전 약제들은 혹시 그 소화장애 또 뭐 위장장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었는데요. 이 사이에는 뭐 약제들이 너무나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그런 부작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지만 일부 메트폴민이라는 성분의 약제를 이제 당뇨병 환자들이 초기에 많이 쓰는데, 그 약제는 소화 기능을 살짝 떨어뜨려서 오히려 과체중 비만인 사람의 체중을 조금 감소시키는 특징이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소화장애가 있을 수가 있는데, 아마 의사 선생님이 그걸 알고 그런 걸 일부러 처방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못 참을 정도의 위장장애가 있는 약은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혹시나 아까 우리 서 교수님이나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으니 그러한 부분은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잘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은 당뇨병을 앓으시면서 막 식은땀이 너무 많이 흐르고 기력이 너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혹시 약에 대한 부작용 아닐까요? 그것도 역시 두 번째로 날카로운 질문이신데요. 오늘 많이 날카롭네요. 이 당뇨병이 오래될수록 여러 합병증이 생깁니다. 그중에 또한 중요한 게 신경합병증인데 우리 몸의 온도 조절을 좀 장애를 줍니다. 그래서 여름에 더 덥거나 아니면 어떤 여름에도 이 수면 양말을 신어야 될 정도로 추위를 느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당뇨 조절이 안 된 기간이 길어서 생기는 신경합병증의 일환이니 그거는 적절한 치료 약제를 쓰시면 좋고, 두 번째로 기력이 떨어진다는 경우는 최근에 나온 좋은 당뇨병 약제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소변으로 당을 빼내서 혈당을 낮추고 그럼으로 인해서 체중 감소가 좀 야기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소화장애나 에너지 대사를 올려서 또 체중을 많이 빼게 하는 또 당뇨병 주사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약들을 쓰다 보면 체중이 한 90kg 있던 분이 한 85kg가 되면 기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이렇게 이 기력이 없는 건 일시적이고 혈당 조절이 잘 되는 게 우선이니까 운동으로서 기력을 회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약의 특성이 다양하니까 나에게 맞는 약을 잘 찾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이런 또 오해와 진실이 있어요. 당뇨약을 오래 쓰면은 췌장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져서 약을 쓰는 건데 이 약을 오래 쓸수록 오히려 이제 췌장의 기능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는 분들 많은데 OX 어떻게 보시나요? 당연히 X입니다. 당연히. 그 당뇨병 치료하는 거는 췌장 기능을 보전하고 좋아지라고 하는 거지 네. 췌장 기능을 나쁘게 하라고 치료하는 분은 없습니다. 예전에 한 20년 전의 약제는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췌장을 쥐어짜게 해서 인슐린이 분비되게 해서 일시적으로 혈당을 떨어뜨리는 특징이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약의 시대는 갔고 이제 새로운 약제들은 오히려 췌장 기능을 잘 보전하고 췌장 기능을 오히려 좋게 해서 장기간의 혈당 조절을 잘 이루고 나아가서 합병증, 특히 혈관 합병증을 좋게 한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먹어서 췌장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약을 안 먹으면 병이 깊어진다. 이렇게 네.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이에요. 인슐린 주사는 당뇨병 치료의 최후의 수단이다. 요거 OX 뭘까요, 임 교수님? 제가 가장 싫어하는 멘트고 질문입니다. 제가 그런 걸 드렸나요? 네. 완전히 X구나. 네. 인슐린 치료는 당뇨병 치료의 근간입니다. 올해가 특히 인슐린 개발 100주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그러한 상황인데 인슐린 치료는 인류 당뇨병 환자의 가장 치료의 근간이 되어 왔고 수많은 생명을 살린 좋은 약이고 특히 당뇨 환자 초기에 혈당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인슐린 치료를 해서 빨리 혈당을 낮추는 것이 당 독성을 줄이는데 가장 핵심이 되고요. 중기나 후기로 갈수록 췌장 기능이 좀 약해진 경우에 인슐린을 보충해서 췌장 기능을 잘 유지해 줌으로써 당뇨 환자의 친구, 벗과 같은 치료 약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간이잖아요. 사실 맞아요. 저도 접종하고 되게 몸이 안 좋았는데 당뇨병 환자들은 약을 복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접종이랑 약이 혹시 잘못되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러한 연구가 벌써 1년 반 전부터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요. 네. 그건 실은 고혈압 약도 그렇고 또 네. 고지혈증 약도 논란이 있었는데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당뇨병 약제를 잘 드시는 것이 코로나에 걸릴 위험도 줄이고 코로나의 중증도, 즉 중환자실이나 뭐 기계호흡을 달게 한다든지 가장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망에 이르는 것도 잘 줄이는 것으로 있기 때문에 네. 특히 백신이라든지 그런 거 맞을 때는 꼭 이 당뇨병 약제라든지 만성질환 약은 잘 드시면서 그렇죠. 맞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박 교수님도 좀 첨언해 주신다면. 네. 네, 이제 뭐 임수 교수님이 말씀을 다 하셨는데요. 이제 많이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때문에 꺼려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기존의 질병을 앓고 계시던 분들은 당연히 약을 계속 복용하시면서 이제 그 백신을 맞으셔야 되겠고요. 우리가 백신을 맞은 이후에 이상 반응들이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숙지하시고 혹시 내가 그런 증상이 생기지 않는지 잘 모니터링 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자 쓰리고 약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제 당뇨약에 이어서요 고혈압 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죠. 일단 첫 번째로 고혈압 약은 속을 깎아내린다 이런 얘기 어떻게 보세요, 서 교수님? 네, 모든 약제들은 일단은 절대 아니고요. 아니다. 네. 일단 모든 약제들은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임상 연구를 하면서 약의 효능을 보기 위해서 이제 가짜 약하고 비교하는데요. 플라시보라 그러죠. 네. 그런 가짜 약도 연구에 따라서는 다양한 빈도로 위장 장애를 얘기하는데요. 5명 가운데 1명 정도가 위장 장애를 호소합니다. 대부분의 고혈압은 기전상 위장 장애를 크게 일으키는 약제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요. 혈압약하고 같이 드시는 아스피린이라든지 고지혈증 약들 때문에 일부에서는 위장 장애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혈압약 때문에 생기는 위장 장애조차도 복용 시간을 좀 달리하는 방법을 통해서 네. 식후 30분에 드시는 게 아니라 식사 중간에 드신다든지 식후에 곧바로 드신다든지 하면서 위장 장애 줄일 수가 있겠고요. 네. 또한 담당 의사랑 잘 상의하셔서 약제를 변경하거나 하시면 위장 장애 훨씬 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예, 약이 딱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니까 주치의 선생님과 잘 상의해 보시고요. 그 다음 질문이에요. 고혈압 약 오래 먹으면 콩팥이 망가진다. 그러니까 고혈압하고 콩팥병은 좀 쌍으로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O인가요, X인가요, 교수님 일단? 네, 이것도 절대로 X입니다. 아니다. 네, 네. 앞에 임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혈압약을 잘 드시는 것이 오히려 콩팥을 갖다가 보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혈압약을 처음 드시게 되면 혈압이 떨어져서 혈류가 이제 어느 장기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처음에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줄어서 신장 기능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혈압약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신장이 이제 혈관 덩어리인데요. 네. 그럼 혈관이 손상되는 걸 막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신장 기능이 나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요. 혈압약 중에서 이제 전환 요소 차단제라는 것을 요즘 많이 쓰는 약인데 그 약은 신장 기능을 개선시켜주고 악화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꼭 약을 잘 드셔서 혈압 관리를 하시는 것이 콩팥을 지키는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신장을 지켜주는 기능을 한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오해와 진실. 자, 고혈압 약입니다. 고혈압 약 오래 먹으면 남성 성기능 장애 그리고 통풍 온다. 요거는 제가 좀 짚히는 부분이 있는 게 네. 주변의 남성분들이 이렇게 믿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교수님. 이거 오해와 진실 좀 가려주셔야 됩니다, 오늘. 네. 어떤가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아, X예요. 네. 네. 사실 이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혈압약에도 사실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경우가 있고 혈압약뿐만이 아니라 다른 약들도 이런 유사한 부작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작용들은요. 많은 사람에게 다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에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나의 그 경우일 것이다라고 미리 짐작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거꾸로 고혈압은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런 성기능 장애나 이런 문제들을 더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혈압이라는 질병이 결국 우리가 혈관의 병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혈관의 동맥경화도 일으키고 이런 혈관 병증을 만들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기능과 관련된 각종 장기나 이런 데 혈관이 많이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가 기능이 더 떨어지게 되면서 이게 무서워서 약을 안 먹었는데 오히려 그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개는 우리가 병원에서 약을 처방을 할 때는 약이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고혈압 약을 처방할 때는 의사 선생님이 이분이 가지고 계신 기존의 질병 그리고 이분이 가지고 계신 다른 건강 상태, 주변 뭐 직업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그 중에 가장 적절한 것을 처방을 해주시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제 이런 불편감이 있으면 또 바로 말씀을 하셔서 약을 다른 종류로 바꾼다거나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혈압에 이어서 쓰리고의 마지막 고지혈증 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지혈증 약이 뇌출혈 위험을 높인다. 요거 O인가요, X인가요, 임 교수님? 당연히 X입니다. 아닙니까? 예. 그 고지혈증 약을 쓰는 가장 큰 이유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혈관을 깨끗하게 해서 혈관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고 우리 몸의 중요한 혈관의 대표적인 거는 심장, 다리 동맥도 있지만 뇌혈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뇌졸중, 중풍이라고 하는 거에 예방하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써야 되는 약이 고지혈증 약입니다. 그래서 일부 환자들이 잘못 오해하시는 고지혈증 약을 잘못 쓰면 뇌출혈이 온다. 그거는 아니라고, X라고 강조드리고 싶고 네. 정말 드물게 고지혈증 약을 혹시나 잘못해서 과량해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뭐 30 이하라든지 그렇게까지 떨어지면 뇌출혈이 올라간다는 보고는 있지만 네. 그거는 그럴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뇌졸중 예방에는 고지혈증 약을 반드시 드셔야 된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히려 뇌 건강도 지켜준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한번 넘어가 볼게요. 고지혈증 약 오래 먹으면 간이 손상된다. 이런 얘기 있어요. 임 교수님, OX 어떨까요? 네, 당연히 X입니다. 네. 그 예전에 약이 또 그런 약이 있었습니다. 특정 약제를 썼는데 간 수치가 좀 나빠지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 20년 전 얘기입니다. 20년. 네, 요사이는 고지혈증 약을 적극적으로 써서 여러 가지 지질 수치를 낮추고 그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요사이 현대인들이 많이 생기는 지방간에도 좀 도움이 된다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간 수치에 오히려 개선을 좀 기대할 수가 있는데 혹시나 주의하실 분들은 이미 간이 많이 나쁜 그런 네. 환자들에게서는 이제 고지혈증 약을 쓸 때 좀 대사 과정이나 이런 걸 주의해서 처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아마 담당 의사 선생님들이 잘 처방하실 거고 한 가지 예로는 미국 심장학회라든지 그런 학회에서는 오히려 간 수치에 대한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 고지혈증 약을 쓸 동안에 그렇게까지 안전을 이렇게 확보가 된 약입니다. 그래도요, 교수님. 혹시 간 질환이 있거나 간이 유별나게 안 좋은 사람은 이 고지혈증 약을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굉장히 또 날카롭네요. 박혜인 네, 되게 네. 어렵고 이번에는 이제 OX로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네. 간 부전 상태까지 되면 네. 오히려 콜레스테롤이 저절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그 고지혈증 약을 쓸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예, 예. 그런데 그 중간 단계라면 고지혈증 약이 종류가 한 9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간 기능에 영향을 덜 받는 그러한 약제를 쓰시면 간 수치는 유지하면서 고지혈증은 치료 목표에 도달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예, 그 다음 질문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고지혈증 약에 대한 세 번째 질문은 고지혈증 약 먹으면 없던 당뇨병이 생긴다더라. 이거 어떨까요? 네. 동그라미가 처음으로 오늘 나온 처음 건데요. 드셨는데 동그라미? 제가 가장 곤혹스러운 질문이기도 하고 그래요? 환자들한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사실은 사실이니까 이제 제가 오라고 들은 거고 고지혈증 약이 모든 면에서 좋은데 일부 혈당을 살짝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환자의 혈당을 올리는 건 아니고 기존의 혈당이 좀 높았던 사람, 좀 약간 과체중, 중성지방이 좀 높았던 사람이 일부 혈당이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고지혈증 약을 드실 때는 그런 점을 좀 주의하셔야는 합니다만 우리 서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고지혈증 약을 쓰려는 거는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려고 하는데 그 고지혈증 약으로 처방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당뇨가 살짝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10배 이상 좋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경우에는 고지혈증 약을 꼭 쓰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고지혈증 약으로 얻는 이득이 그 작은 부작용보다 훨씬 크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마지막 궁금증 풀어봅니다. 고지혈증 약 먹으면 근육이 소실된다. 어떻게 보세요, 서 교수님? OX 뭘까요? 고지혈증 약의 가장 흔한 부작용이 근육통입니다. 일단은 근육이 소실되는 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X고요. X. 고지혈증 약을 쓰다 보면 이제 근육통을 호소하는 자가 많지만 비교적 아주 심한 근육통은 아니기 때문에 약제를 감량한다든지 약제를 바꿈으로써 그 증상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요, 우리가 근육이 깨져서 녹아서 혈류 속에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핵문근 용해증이라는
아주 심한 이제 합병증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는 초기에 잘 진단이 되면 수액 치료만으로도 완벽하게 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지혈증의 합병증 중에 하나인 근육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만성질환 약복용법 살펴보고 있고요. 10시 38분입니다. 여러분 보내주신 궁금증들 좀 풀어볼게요. 티벗 열어봅니다. 심근경색 환자 등 만성질환자는 코로나 백신 맞기 전에 영양제를 맞고 가면 부작용이 좀 도움이 될까요? 박효인 교수님. 예. 네. 수액 맞는 분들 있죠. 네, 사실 이제 네. 수액을 많이들 선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수액을 맞는 것 자체가 사실 그냥 잠시 누워서 좀 편해지면서 몸이 편안함을 느끼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대개는 수액을 맞고 미리 가서 이제 예방 접종을 한다고 해서 그런 부작용이 줄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아. 오히려 이제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수액을 맞게 되면 이게 물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연세 드신 분들은 심장에 부담을 느끼거나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다음 궁금증도 풀어볼까요? 고혈압약, 혈당약 드시는 아버지가 몇 끼 소주를 반주로 드세요. 아이고. 알딸딸하신 상태에서도 매번 혈압약, 혈당약 드시는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서 교수님, 네. 안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안 됩니다. 예, 술 당연히 좋지 않죠.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혈압을 올리고요, 또 당을 올립니다. 당연히 술이 좋지 않은데요. 또 술을 많이 드셔서 이제 알딸딸했다 할 정도가 되면 네. 간에서 이제 술을 해독하느라고 간이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혈압약을 드시게 되면 혈압약이 해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혈압 강화 효과가 너무 세게 나타난다든지 부작용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어지럽다든지 심지어 쓰러질 수도 있고요. 또한 이제 혈압약 중에서는 이뇨제 역할을 하는 혈압약이 있는데요. 술하고 같이 드시게 되면 이뇨작용이 너무 심해져서 소변 배출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혈압이 떨어지고요. 아. 콩팥에 문제를 일으키고 전해질 장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술을 같이 드시면서 약을 드신다. 꼭 피해